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제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치권에 관한 핵심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대단히 까다롭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요.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는 사법시험 민법 아니고요. 법무사 민법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이니까 필요한 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의 소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 말씀드렸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예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요. 근데 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되, 조금만 들어가면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치권이 경매로 인해서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다면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문제 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체납 완료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죠. 그럼 이 사람은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옳은 질문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자, 유치권은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 채권은 그 목적물을 수리하고 개량하고 공사한 것이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임차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매도인이 중도금만을 바꿔서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매도인의 잔금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이죠. 매매대금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잔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근저당에 기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까지 끊어볼게요. 여기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취득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고 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건물 신축 공사 대금에 대해서 뭘 유치할 수 있습니까?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유치할 물건이 없는 겁니다.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를 유치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물을 유치하는 거고, 시계를 수리했다면 시계를 유치하는 거고, 토지를 개량했다면 토지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면 건물을 유치해야 되는데 아직 건물이 없다면 유치할 물건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 토지를 유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죠. 그러면 건물이 없어요. 유치권이 없는 거죠.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옳은 질문은 2번이고 이 2번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것들 대단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요. 물론 그 점유는 간접을 불문합니다. 간접 점유자도 유치권을 취득하고요.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유지가 돼요.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건축자재 공급업자가 건물 신축 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 공급 계약이에요. 그러면 건축자재를 돈 받고 판 거잖아요. 이건 매매입니다. 매매. 다시 말하면 공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통해서 건축자재를 공급해 준 거거든요. 자재 공급 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자재 공급업자는 매도인 거죠. 자재 대금을, 매매 대금을 피담보 채권을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 실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X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게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일종의 이 사람은 뭐예요? 점유 보조자거나 아니면 직접 점유자거나 이렇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또 나왔네요.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어요. 그러면 아직 뭐가 없습니까? 건물이 없는 거잖아요.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 토지에 설치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위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일단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1번. 유치권 행사로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2번. 이것도 불가분성이라고 합니다. 2번. 유치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우리가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죠.
3번. 금저당권 설정 후 그 실행에 따른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 즉 간접을 불문합니다. 근데 문제는 4번에서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대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거든요. 우리 판례는 이거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라면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자,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유치권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그 경락인 매수인에게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5번.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점유했죠.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했어요. 채권이 있죠.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물론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든 먼저 점유를 취득하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2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어요. 자,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유치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유치권에 이르게 해서 그 효과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유치권의 일부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3번.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수요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간이 변장 충당권이라고 하는데 간이 변제 충당권이 인정이 되려면 감정인의 평가를 얻어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 청구를 하지 않고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겠죠. 5번.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자재를 납부한 값은 그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매매대금 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병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옳은 질문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여러분들? 5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보증금 안 됩니다. 권리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행변권이냐 문제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해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양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양변권이거든요. 근데 이것에서 필요비죠. 그러면 필요비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뭐예요? 유치권이겠죠. 따라서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률이 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치권입니다. 1번.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회복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1번 보시면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유익비 상한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겠죠. 따라서 여기서 답은 디귿하는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죠. 27의 기출문제네요. 6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유치권자가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거든요. 따라서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죠. 3번.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자신이 적법함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적법해야 됩니다. 위법하거나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치권은 스스로가 불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를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을 이해한다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유치권자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해요. 그래서 만약에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어요. 그러면 갑은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침탈당하는 시점에서 유치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죠. 갑이 점유물 반환 주권 행사에 점유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점유를 회복하면 소멸됐던 유치권이 뭐죠? 부활하겠죠. 따라서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틀린 질문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과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2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어요.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201호만을 점유하더라도 전체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갑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201호죠. 목적물에 대해서는 201호에 대해서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1호를 점유하면 201호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되는데 그 201호의 그 유치권이 담보하는 그 피담보 채권은 201호, 202호 전체의 수리비 채권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1번인 거죠.
그렇지만 목적물은 201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된 것이니까 2번 갑은 을소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죠. 201호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3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지문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3번 X죠. 4번 갑이 을에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이런 의무의 위반이 있다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갑이 을에 승낙 없이 200여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갑이 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병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병은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따라서 병은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병은 그에 대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을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경락인에게 자신의 유치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기억리을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뒤어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리을번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이거는 뭐죠? 주장할 수 있겠네요. 답은 뭐죠? 디귿 리을에서 3번이 답이죠. 알면 굉장히 싫습니다. 뭐 점유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야 돼요. 저당권보다 늦었는지 빨랐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가압류가 누가 먼저 됐는지 그런 건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디귿 리을에서 3번이 답입니다. 9번입니다.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이죠. 참 이런 28회 이런 문제인데 참 잘 나와요. 이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전세권도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소유자의 목적물이 양도가 됐다는 말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유치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겠죠. 뭐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으므로 소유자가 바뀐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소유자가 바뀐다 그래서 물권이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답은 5번인 거죠. 1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30회죠.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2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영향이 있습니다. 왜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3번 갑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 그러니까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직접 점유니 간접 점유니 여부 영향이 있습니다.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영향이 있죠. 왜요? 적법한 점유여야 유치권이 성립되니까요. 5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배제 약정이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는 거죠.
영향이 없죠, 그죠? 있죠, 그죠? 답이 3번이네, 그죠? 죄송합니다. 요거 상관없죠.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가 아니라면 유치권자는 직간접 의무하고 유치권이 성립되니까 답은 3번이죠. 3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란, 채무자가 직접 점유가 아니란 직접 점유자인지 간접 점유자인지는 상관이 없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중요한 어디로 넘어갑니까? 저당권으로 넘어갈 거고요. 유치권 너무 어려우시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문제는 오지만 10문제 정확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